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립병원 김경태입니다. 저는 픽스드 베어링 취합물을 사용한 미디얼 UK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 컴파트먼털리 아스로플라스티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적절하게 환자를 선택하는 경우 HTO나 토탈리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UKA에 사용되는 취합물은 크게 모바일과 픽스드 베어링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1세 여자 환자였고요. 3년 전부터 발생한 보스니 페인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2003년도에 옥스포드 취합물을 사용하여 모바일 베어링 UKA를 시행했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난 후 출시가 끊겼었는데 바로 지난주에 우측 족후의 통증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무릎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였더니 왼쪽의 경우 컴포넌트나 얼라이먼트가 아주 변함없이 잘 유지되어 있었고 오른쪽은 얼라이먼트가 약간 베로스 체인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는 전혀 통증이 없었고 쇠관절 기능도 우수했고 현재까지 18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58세 비교적 젊은 남자 환자인데요. 보스니 OA를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토탈리를 시행했고 왼쪽은 모바일 베어링 UKA를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16년 경과 사진인데요. 양쪽 슬관절에 불편함을 좀 느꼈습니다. 오른쪽은 폴리의 웨어를 의심했고 왼쪽은 티비얼 컴포넌트 루즈닝의 소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토탈리는 폴리만 체인지했고 유니는 토탈리로 리비전을 했습니다. 이처럼 유니2도 토탈리에 비견할 만한 장기 생존율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가 이렇게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환자의 경우 66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2015년도에 마이크로플라스티를 사용하여 모바일 베어링 UKA 시행했습니다. 엑스레이 소견상 얼라이먼트와 컴포넌트 포지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0개월 후에 베어링이 안테리어로 디스로케이션 되는 소견을 보여주었습니다. 컴포넌트나 얼라이먼트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베어링 체인지로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3주 후에 베어링이 다시 포스티리어로 빠지는 소견을 보여주어서 결국 리비전을 시행했습니다. 이처럼 모바일 베어링 유니는 노말리 키네마틱스에 좀 더 가깝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웨어나 루즈닝으로 인한 실패의 가능성이 좀 더 낮습니다. 반면에 취합물의 특성상 모바일 베어링에 디스로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61세 여자 환자였고요. 10년 전부터 발생한 보스니 페인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죽구 취합물을 사용해서 보스니 UKA를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현재 7년까지 출시되었는데 컴포넌트 잘 유지되어 있었고 환자도 만족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픽스드 베어링 유니는 베어링 디스로케이션과 같은 초기 합병증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난컨포밍하기 때문에 콘택트 스트레스가 커서 폴리에틸렌 웨어나 임플란트의 루스닝으로 인한 실패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한 700개 정도 픽스드 베어링 타입 UKA를 시행했는데 아직까지 웨어나 루즈닝으로 인한 실패는 없었고요. 다만 이렇게 그 티비알 콘딜라 프랙처가 한 예 발생해서 리비전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6년 후에 레터럴 OA가 발생해서 금년도에 리비전을 한 예가 한 예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니에서 취합물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펑셔널 리졸트와 장기 생존율, 합병증 등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각각 취합물의 디자인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 픽스드 UKA의 기능적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저자들이 또 취합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매우 우수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픽스드 베어링 유니의 장기 생존율을 보겠습니다. 모바일 베어링 유니의 경우 대부분 옥스포드 페이지가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픽스드 베어링의 경우 대부분 여러 가지 취합물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합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생존율이 비교적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축구 치안물의 생존율을 보면 6년 생존율 100%, 10년 생존율 97%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한번 리뷰해 보면은요, 55세 이하 환자에서 주로 축구 치안물을 사용해서 평균 11.2년 주시를 시행했습니다. 10년 생존율 90.4%였고요. 19년 생존율 75.1%로 예측되어서 젊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롱텀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과 픽스드 베어링 UK의 결과에 대해서 비교한 논문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페일리어 모드, 퀄리티 오브 라이프 아웃컴, 그리고 시스테믹 리뷰, 메타아날리시스 모두 있어서 두 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대부분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에서도 이렇게 모바일과 픽스드를 비교했을 때 서바이벌이나 펑셔널 아웃컴은 비슷하다고 최근까지도 대부분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과 픽스드가 모든 면에서 같으냐 그런 건 아니고요. 합병증이 발생하는 형태와 양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바일 베어링 유니의 경우 레터럴 어웨이, 베어링의 디스로케이션, 에이셉틱 루즈닝의 순서로 콤플리케이션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반면에 픽스드 베어링 유니의 경우 에이셉틱 루즈닝, OA의 진행, 그리고 웨어의 순서로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합병증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2015년도에 고등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시스테믹 리뷰를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전체적인 합병증의 발생 비율은 모바일과 픽스드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모바일 베어링 유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베어링 디스로케이션은 수술 후 0.49년 후에 발생하고 픽스드 베어링 그룹에서 발생하는 웨어는 수술 후 평균 8.59년 후에 발생하였다.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카오 등이 역시 시스테믹 리뷰와 메타아날리시스를 통해서 분석하였는데요. 여기서도 양군이 임상 결과도 우수했고 리비전 레이트, 컴플리케이션, 펑셔널 리절트 모두 차이가 없었지만 모바일 베어링 유니에서 합병증이 좀 더 초기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그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에서 과연 모바일 베어링 유니가 적합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김 등이 옥스퍼드 페이지 3 UKA 후 리비전의 원인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여기서 보면은 베어링의 디스로케이션이 서양에서는 약 한 0.7%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아시아인에서는 약 3.1%로 서양인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높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리프렉션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 아시아인에서는 그 모바일 베어링 유니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2017년도에 분석을 합병증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베어링 디스로케이션의 비율이 약 3.3%로 서양에서 발표된 논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요. 반면에 레터럴 어웨이나 폴리에틸렌 웨어는 서양에서 발표된 것보다는 낮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게 마우스가 잠시 마우스가 잘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잠시 근데 마우스 여기서 해야 되나요?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대희 선생님도 그 베어링 디스로케이션을 이제 동양인과 서양인에 대해서 메타아날리시스를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탈 리오피 레이트는 차이가 없었지만 베어링 디스로케이션에 의한 재수술의 비율이 아시아인에서 훨씬 더 높았고 반면에 레터럴 OA로 인한 재수술의 비율은 서양인에서 더 높았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2019년도에 서승석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시행한 모바일 베어링 유니와 픽스드 베어링 유니의 평균 최소 8년 출시 결과를 분석하였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레이터는 우수했고 서양인에 비해서 발표된 논문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역시 아시안의 라이프 스타일이 UK의 롱텀 서바이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다만 그 송모 선생님이 작년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페이지 3 후 베어링 디스로케이션의 빈도를 분석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모바일 베어링 유니 후 그 베어링 디스로케이션이 아시안에서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되고는 있지만 그 비율은 베어링의 디자인이나 인스트루멘테이션 시스템이 개량됨으로써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안에서도 모바일 베어링 유니가 적합하다 이렇게 주장하셨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모바일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처음에 2002년도부터 UKA를 시행했고요. 그 당시에는 모바일 베어링 유니를 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그 이유는 모바일 베어링 유니로도 통증을 감소시키고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롱텀 서바이버십이 좋다는 결과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베어링 디스로케이션이 생기지 않는다는 아주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2002년부터 UKA를 시행해서 약 한 2,800례 정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초창기에는 옥스포드 페이지 3를 주로 사용했고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픽스드 베어링 유니를 시도했는데 초기 결과가 좋지 않고 또 그 테크닉이 좀 어려운 기구도 있어서 사용하지 않다가 2012년도에 주급 취합물을 사용해서 픽스드 베어링 유니를 시행했는데 초기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2017년 이후부터는 픽스드 베어링 유니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지컬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에 있어서 수술 원칙은 모바일과 픽스드 베어링 타입 모두 유사합니다. 오늘은 주로 주구 취합물을 사용한 픽스드 베어링 UKA의 수술 테크닉을 보여드릴 텐데요. 전에는 제가 주로 인트라메둘러리 가이드를 사용한 시스템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스페이서 블록을 사용한 테크닉을 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UKA는 MIS를 사용해 수술합니다. MIS를 사용해 수술을 하지만 익스포저는 가능한 한 충분히 해서 조인트의 다른 쪽 구획도 확인을 하고 티비아와 피머의 롱 엑시스와 에이프 엑시스를 모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파텔라 미디얼 사이드에서 조인트 라인 약 2cm 하반까지 숏 미디얼 스킨 인시전을 가한 후에 미디얼 파라파텔라 캡슐로토미를 통해서 조인트를 익스포저합니다. 다음으로 그 스페이스 블록 타입은 프록시말 티비아를 먼저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EM 얼라이먼트 가이드를 사용하여 프록시말 티비아를 먼저 절제합니다. EM 얼라이먼트 가이드를 단단하게 고정한 후에 버티컬 소잉을 먼저 시행합니다. 버티컬 소잉은 티비아 에미넌스 상부에서 ACL 파이버 내측에서 절제를 시행하게 되고요. 이때 페모랄 콘다일에 센터 라인을 그어놓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버티컬 소잉을 시행하면 엑시스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리젠탈 소잉은 에로전이 가장 심한 부위에서 2-3mm 정도 하방에서 절제를 시행하고요. 본 코팅이 너무 적게 되면 벨구스 오버텐션이 걸리게 되고 수술 진행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을 너무 많이 절제하게 되면 TBR 콘딜라 프랙처의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이서 블록을 사용해서 디지털 페모랄 콘다일을 절제합니다. 니를 익스텐션 시킨 상태에서 스페이서 블록을 삽입하게 됩니다. 최소한 8mm 스페이서 블록이 스노그하게 통과해야 되고요. 스페이서 블록을 삽입한 후 얼라이먼트를 확인하고 리섹터를 홀딩 핀을 사용하여 고정합니다.
이때 니를 익스텐션에서 포스테로 페모랄 콘다일을 절제하게 되는데 뉴로바스큘라 인주리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콘다일을 끝까지 절제하지 말고 일부를 남겨둔 후에 스페이서 블록을 제거하고 프렉션 상태에서 나머지 부위를 절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그 디지털 페모랄 리섹션을 그 프록시말 티비아의 슬로프에 맞춰서 평행하게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피머의 메카니컬 액시스에 직각으로 절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니를 프렉션 시킨 후에 나머지 부분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갭 스페이서를 사용해서 플렉션 익스텐션 갭을 측정하고 리가멘트 밸런싱을 시행합니다. UKA에서는 리가멘트 밸런싱은 취합물의 사이즈와 포지션 및 굴곡 제거에서만 이루어지고 소프티슈 릴리즈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페이서 블록을 최소한 8mm 스페이서 블록이 플렉션 했을 때는 얇은 쪽이, 익스텐션 했을 때는 두꺼운 쪽이 스너그하게 통과를 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페모랄 컴포넌트를 사이징하고 포스터럴 페모랄 콘다일과 챔퍼를 커팅합니다. 페모랄 컴포넌트의 사이즈는 앞쪽으로 약 2-3mm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 알맞은 사이즈가 되겠고요. 홀딩핀을 사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한 후에 절제를 시행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커팅 슬럿이 TBI 컷 서페이스와 평행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페구를 드릴링하고 페구와 홀딩핀을 사용해서 단단히 고정한 후 포스테로 페모랄 콘다일을 먼저 절제하고 챔퍼를 커팅합니다. 다음으로 TBR 컴포넌트의 사이즈를 결정하고 프록시말 TBR을 프레파레이션합니다. TBR 컴포넌트 사이즈는 ML 디멘션보다는 AP 디멘션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렇다고 미디얼로 오버행 되는 것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센터 쪽으로 오스테오톰으로 홈을 파서 두면은 나중에 TBR 콘딜라 프랙처의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역시 홀딩핀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고정한 후 페고를 드릴링합니다. 다음은 트라이얼을 리덕션 한 후에 리가멘트 텐션과 컴포넌트 간의 트래킹을 확인합니다. 컴포넌트를 단단하게 고정한 후 텐션 게이지를 사용해서 갭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플렉션과 익스텐션에서 발구스 스트레스를 줬을 때 약 2mm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 알맞은 소프티슈 텐션이 되겠습니다. ROM을 시켜서 컴포넌트 간의 트래킹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얼 컴포넌트를 본 시멘트를 사용하여 고정합니다. 저는 그 피머와 TBR을 원 스테이지로 고정하고요. 시멘트는 본 서페이스와 컴포넌트 모두 발라주고 있습니다. 먼저 TBR을 고정하게 되는데 이때 포스테리어 쪽으로 시멘트가 남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되겠고요. 페모랄 컴포넌트 역시 단단하게 본 시멘트를 사용해 고정하고 이때도 포스테리어 쪽으로 시멘트가 남아서 루즈 바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ROM을 시켜서 시멘트가 이븐 디스트리뷰션 되는 것을 좀 도와주고요. 지금 리얼 그 폴리에틸렌 컴포넌트를 인서터를 사용하여 트레이에 락킹을 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모바일과 픽스드 베어링 유닛 모두 수술 후 통증의 감소, 설관절 기능의 향상 및 환자의 만족도에 있어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베어링 유닛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수한 롱텀 클리니컬 리절트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베어링 유닛을 한국인에서 사용할 경우 모바일 베어링 디스로케이션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환자에게도 수술 전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픽스드 베어링 유닛은 취합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양하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증된 취합물을 사용하여 수술을 시행한다면 베어링 디스로케이션과 같은 초기 합병증 없이도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